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있는 산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산림재택의료센터에서 방문진료를 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미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곁에 거동이 불편하여 진료를 받으러 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신지요? 오늘 저는 그런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주제인 방문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문의료란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임상적 사유가 있을 때 의료진이 환자가 있는 곳으로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재택의료, 방문의료, 방문진료, 왕진 등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방문의료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방문의료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된 것은 2018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인 내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여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요?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202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노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무려 56.5%의 응답자가 거동이 불편해진 후에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했다고 하며 31.3%만이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여 2018년 11월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생겨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더라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무렵 다양한 방문의료,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사업이, 2019년 12월부터는 1차 의료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22년 12월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문의료 제도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사업, 거동이 불편하면 누구나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복지 서비스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저희 팀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방문의료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은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거나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입원 후 조기에 퇴원해야 할 때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도 있습니다. 집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의료진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방문진료 서비스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마다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그리고 의료진의 전문성 및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진료 장비의 종류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진료에서는 기본적인 진찰과 간호, 상담 및 교육, 혈액검사나 수액처치, 각종 드레싱, 예방접종 등이 가능하고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대리 처방을 받아 복용하던 많은 약을 현재의 환자 상태에 맞는 약으로 조정하여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엑스레이나 이동식 초음파를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도 있으며 다학제 방문의료팀이 운영된다면 팀 구성에 따라 방문재활 및 작업치료, 방문구강 서비스, 방문 영양상담도 가능해집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나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해드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방문진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나 급성질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태가 되면 입원을 의뢰하기도 하고 호전되어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 연계를 받아 다시 방문진료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도 모든 생애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방문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거주지 근처에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1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 즉 왕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상단에 보면 의료 정보가 있고 그 아래에 있는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누르고 특수운영 항목에서 가정간호 재택을 누르시고 상세 항목에서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을 클릭, 아래에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지역에서 왕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일하는 의료기관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심평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특수운영 항목에서 장애인을 누르시고 상세 항목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기관을 클릭, 지역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의료기관 리스트가 아래에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찾는 방법입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83개의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12월 현재 3차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므로 앞으로 더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찾았다면 이제 전화하여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접수 단계에서 환자의 상황과 원하는 바를 알려주시면 팀에서 방문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더 여쭙고 방문 진료일 예약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예약 날에 의사와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하러 갑니다. 첫 진료일에는 환자의 병력을 가장 잘 아는 보호자께서 함께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용 중인 약의 처방전이나 약국 봉투, 그리고 의무기록지 사본이 있다면 준비해 두었다가 보여주세요.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방문 후 팀에서는 사례회의를 진행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기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분들은 정기적인 방문 간호를 계획하고 재활훈련이 필요한 분들은 방문 재활팀에 의뢰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알고 있어 방문하는 환자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팀이 활동한 사진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방문 의료의 모습을 살짝 살펴볼까요? 신경계 질환으로 사지가 마비되어 가정용 호흡기를 달고 와상 상태로 지내시는 환자분 댁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루관을 통해 식사하시니 경장 영양액을 처방해드리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약 처방 및 주기적인 혈액 검사도 시행하고 가을에는 독감 예방 접종도 해드렸습니다. 욕창 드레싱 및 목관과 소변줄 교체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 두 분이 사시는 댁을 방문하여 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줄여서 정리한 후 배우자분께 설명해드리는 중입니다. 환자가 연하곤란 증상이 있어 약을 삼키기가 어려워하셨기에 꼭 필요한 약만 남겨드렸더니 참 좋아하십니다. 당뇨 조절이 잘 안 되어 인슐린 등 자가주사 치료가 필요한 분들께는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자가주사 교육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제 방문 진료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고 대략 느낌이 오시지요?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방문의료 시범사업 제도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제도를 비교한 표입니다. 세 가지 제도가 사업의 적용 대상과 본인 부담금 비율, 방문 간호에 대한 수가 여부 등 운영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그럼 이제 각 제도에 대해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방문진료 서비스는 일반 건강관리의 경우 장애의 종류와 무관하게 등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장애인과 의사 개인이 1대1로 매칭되는 방식이며 주치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사와 방문 간호를 하고자 하는 간호사는 온라인으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를 함께 또는 각각 따로 이용할 수 있으나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 2024년 현재 기준 경증 장애인의 경우 1년에 최대 4회,
중증 장애인의 경우 1년에 최대 24회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진찰료 또는 방문 간호료에 대한 본인 부담 비율은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0%이며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10%로 약 27,000원 정도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혈액검사나 추액 등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액이 더 추가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 사업은 대상자가 가장 포괄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유가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접수 단계에서 의사가 판단하기에 방문진료의 필요성이 있다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 있는 환자만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문진료 제도입니다.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종전에는 외래 이용 비율과 같아서 모든 건강보험 환자가 30%인 48,500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29일부터는 건강보험 환자라도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은 와상 환자나 산소치료나 인공호흡기를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 비율이 15%로 경감되었습니다. 또한 차상위나 의료급여 환자는 1, 2종 모두 5%의 본인 부담 비율이 적용되어 8,000원 정도를 내면 됩니다. 혈액검사나 수액 등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액이 더 추가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1에서 4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월 1회의 방문진료와 월 2회의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와의 수시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더라도 퇴원 후에는 다시 재택의료센터에서 정기 방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모델입니다. 월 3회까지는 추가 방문 간호도 가능하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본인 부담금은 방문진료와 추가 간호료에만 적용됩니다. 방문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같고 정기방문 간호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방문진료는 건강보험 재원으로, 방문간호 및 지속관리료는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요양 서비스의 이용 한도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문의료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방문진료에서는 환자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 환자를 전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록 검사의 제약이 크지만 한국 사회의 의료 환경에서 마치 주치의처럼 환자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은 방문진료가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진료하며 돌봐드리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지내시던 분들이 비로소 안심하십니다. 오랜 질병 생활과 돌봄으로 지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환자와 주 돌봄자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방문의료가 필요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의료진이 방문진료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